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용산역 일대 14,000제곱미터의 대규모 도시재생이 진행됩니다. 정부가 6천억 원을 투입해 용산역 인근 부지에 신혼부부와 청년주택 등의 복합단지 조성을 발표했는데요. 규모도 규모지만 서울 중심지의 첫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인지라 쇠퇴해가고 있는 이곳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2월 27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봉화산역까지 운행되던 지하철 6호선이 신내역까지 연장됐습니다. 경춘선과 환승도 가능해졌습니다. 금천구 종합병원 세부개발계획안 심의 절차가 내년 상반기 시작됩니다. 늦어지는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종로구가 내년부터 출산 예정 가족에게 거주자 우선 주차 혜택을 제공합니다. 출산 후 1년까지 혜택이 유지됩니다. 커피 드립 로봇이 구청의 한 카페에 등장했습니다. 사람과 로봇의 협업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봉화산역까지 운행하던 지하철 6호선이 최근 신내역까지 연장을 완료하고 개통됐습니다. 경춘선과의 환승이 가능해 이용객들의 대중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김동훈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6호선 신내역이 개통됐습니다. 기존 종점이었던 봉화산역에서 신내역까지 총 1.3km 구간이 새로 연장된 것입니다. 신내역 연장 사업은 이해관계 기관들의 이견으로 10년 넘게 지연되어 왔지만 지난 2017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교통공사가 최종 시공협약을 체결했고 약 187억 원을 투입해 지난 21일 드디어 개통을 완료했습니다. 경춘선과의 환승이 가능하고 버스 차고지가 역 인근에 위치해 있어 버스 환승도 용이할 전망. 오랜 시간 교통 불편을 겪어온 신내지구 주민들과 새로 들어설 양원지구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열차 운행 횟수는 평일 116회, 휴일 92회로 서울교통공사 측은 일일 평균 약 8,000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내역은 2028년 개통 예정인 면목선 도시철도의 종점으로 예정돼 있어 새로운 교통 요충지로의 변모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금천 구민들의 염원이죠.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세부개발계획안에 대한 심의 절차가 곧 시작됩니다. 금천구가 사업자가 제안한 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한 건데 지지부진했던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81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공동주택 7개 동 998세대, 주민휴식을 위한 공개공지 3개소와 연도형 상가 조성 등이 대한전선부지 세부개발계획안에 담겼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종합병원은 오대암 등 중증질환 특성화 의료기관을 목표로 건축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천구는 최근 부영주택이 제안한 이 같은 내용의 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내년 상반기에 심의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 후 결정고시가 완료되면 건축 인허가 절차를 거쳐 사업은 본격화됩니다. 착공 시기에 대해 금천구는 2021년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 개발 계획 도면도 제출됐고 서울시에 이반 결정 우리 구에서 요청도 했고 그래서 아마 2021년 초 정도에나 착공 들어가지 않을까. 물론 내년에 2020년에 세부 개발 계획 수립 결정이 될 것이고 건축 심의, 건축 허가 절차를 거칠 걸로 예상됩니다. 사업이 기대와 달리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깊은 금천구 종합병원 건립 사업. 느리게나마 절차가 진행되면서 불씨를 살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성동구청 책마루 카페에 커피를 내리는 로봇, 이른바 드립봇이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로봇이 직접 물을 내려 커피를 만드는데 오차 없이 드립을 하는 만큼 맛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성엽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로봇 바리스타가 성동구청 책마루 카페에 취업했습니다. 글라인더에서 원두를 갈고 로봇이 물을 부어 커피를 내립니다.
이름하여 드립봇. 한 대의 드립봇에서 3개의 드립커피를 내릴 수 있고 3분 50초 동안 3잔의 커피를 완성합니다. 사람의 경우 숙련도나 컨디션에 따라 커피 맛이 좌우될 수 있는데 반해 동시에 여러 잔의 드립커피를 내리면서도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물을 내리는 양과 속도, 온도와 방향이 일정한 만큼 맛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일정 온도, 일정 양, 일정 방법으로 내려야 되거든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했을 때 30잔 이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인 드립 부분을 로봇으로 대체를 한 거죠. 전체 처음부터 다 자동화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드립만 한 이유는 사람과 로봇이 같이 가야 하는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드립봇 설치는 성동구와 로봇 제조 회사와의 협약에서 시작됐습니다. 두 기관은 사람과 로봇의 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 공헌을 약속했고 그 첫 사례로 드립봇을 도입했습니다. 더불어 드립봇을 관리하고 작동하는 일자리도 추가적으로 창출됐습니다. 맛있는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담 인력을 배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기해하고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저희가 좀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립 커피는 고급 원두를 사용해야 하는 만큼 시중에선 8,000원대 이상이 일반적이지만 성동구청 로봇 드립 커피는 3,500원으로 절반 가격에 불과합니다. 성동구는 구청을 찾는 주민들을 위해 앞으로도 이 가격을 유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종로구는 내년부터 출산 예정 가족에게 거주자 우선 주차 혜택을 제공합니다. 구는 기존 거주자 우선 주차장 배정 기준을 개선하면서 1순위에 임산부를 추가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거주자는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 수첩 등의 증명 자료를 제시하면 출산 후 1년까지 혜택이 유지됩니다. 구는 내년 2월 초까지 접수를 받아 4월 1일부터 출산 가족에게 거주자 우선 주차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송파구의 대표 지역 축제 한성 백제 문화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디지털 재단은 송파구 지역 축제 정책 지원을 위한 축제 방문객 동적 패턴 분석 연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축제 기간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6.5%포인트 증가했고 방위 이동과 오륜동 등 인근 지역 상권 매출은 전년 대비 5%포인트 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유동인구와 금융기관 카드 매출, SNS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습니다. 노원구 등 서울 동북부와 경기도 의정부시 정치권이 KTX 의정부 연장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자칫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노원구와 동대문구, 경기도 의정부시 등 4개 지역 단체장과 국회의원이 KTX 수도권 동북부 연장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TX 수도권 동북부 연장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아 이 지역 320만 주민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책임 있는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KTX 수도권 동북부 연장 사업은 강남 수서부터 노원구 광운대역을 지나 의정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순항하던 사업에 미묘한 기류가 감지된 건 올 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이 예비타당성 통과 등 본격 추진되면서부터입니다. 정부는 같은 노선을 지나는 2개의 고속철도 사업이 추진될 경우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KTX 수도권 동북부 연장 사업은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예차를 할 때 GTX-C와 어차피 KTX가 의정부까지 가려면 GTX-C가 놓여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어떻게 보면 이제 부록처럼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정치권은 KTX 동북부 연장은 국토균형개발은 물론 장기적으로 남북경제협력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원선으로 연결이 되어서 러시아 유럽까지 철도를 연결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구축하고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정치권은 KTX 수도권 동북부 연장 운행 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관련 부서 장관 면담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필요할 경우 주민 서명 운동까지 돌입할 예정입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새해부터 서울 도심 내부를 순환하는 녹색 순환 버스가 운영됩니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도 확대됩니다. 이 밖에 새해 서울에 달라지는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먼저 1월부터 녹색교통지역 내 친환경 교통 대책으로 녹색 순환버스 4개 노선이 운영됩니다. 도심 외부와 서울의 광역버스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노선과 경복궁과 인사동, 명동 등 관광 수요가 밀집된 도심을 운행하는 도심 내부 순환, 그리고 남산 순환과 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총 4개 노선입니다. 이용요금은 현행 시내버스 요금의 절반인 600원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복지 정책도 확대됩니다. 먼저 매달 50만 원씩 지급되는 청년 수당이 확대되는데 그동안은 심사를 통해 선발된 7천 명에게만 지급됐다면 2020년부터는 3만 명으로 늘어나고 자격 요건이 되면 모두 지원받게 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도 인하됩니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인 공급 물량이 확대되는데 기존 20%에서 40에서 70%로 늘어납니다. 하반기에는 가구 소득에 따라 청년 1인 무주택 가구 5천 명이 월 2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저리 융자 기준이 소득 9,700만 원 이하, 결혼 7년 이내 부부로 확대됩니다. 이 밖에도 제로페이와 연계된 모바일 지역화폐 서울사랑 상품권이 순차적으로 발행되고 하반기에는 청계광장과 고산자교 양방향에 청계철로 순환형 자전거 전용 도로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재개발이 무산됐던 성북군의 정비구역들이 직권 해제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다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신축 허가 등을 통해 재개발을 막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권해제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인 성북 3구역. 성북구청이 재개발 사업의 재추진을 막기 위해 의도적인 편파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직권해제 고시 후 2달간의 이의제기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신축 건물 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노후불량 주택률이 60% 이상 돼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는 재개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이제 그거를 아마 노리고서 그 잠깐 사이에 그 막 건축 허가를 막 내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얼마 전 1심 재판에서 승소한 장이 15구역에서도 똑같은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또 다른 정비사업인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승인했다는 겁니다. 소송 중에 있으면은 허가를 신축 허가나 이런 가로주택 허가 이것은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소송이 다 끝난 뒤에는 하면 돼요. 여기 11구역 같은 경우는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으니까 가로주택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15구역은 소송 중에 있잖아요. 패소를 염두에 둔 의도적인 행정이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 구청에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에서 소송 지역에 대해 집행정지 명령을 내리기 전에 허가를 한 것이고 직권 해제가 되자 행위 제한이 풀렸다고 판단해 진행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이 15구역의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 측은 최근 승소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업이 중단된다면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동의했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피해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로주택 사업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장이 15구역 안에선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싹튼 상황. 현재 서울시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장이 15구역의 재개발 재추진 여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서대문구의 내년도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11% 증액된 6,060억 원입니다.
어떤 사업 예산이 포함됐는지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환경 분야입니다. 올해보다 50억 원이 늘어난 360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서북3부구가 추진 중인 은평광역자원 순환센터 건립 분담금으로 34억 5천만 원이 편성됐고, 서대문구가 직영 운영을 추진 중인 단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운영기금에 25억 원이 잡혔습니다. 또 현재 단지 음식물 처리장이 중단된 상태라 내년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민간업체에 맡겨야 하는 상황. 이에 대한 비용 30억 원도 편성됐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상권 활성화 사업 예산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먼저 이대거리를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 3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경관 조명과 포토존 등이 거리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대한 노점상들이 입점한 신촌 박스케어 운영을 위해 예산 5억 7천만 원도 편성됐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됩니다. 포방터 시장 주차장이 정비되고 유진상가와 인왕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무료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비도 지원합니다. 여기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모바일 지역화폐가 50억 원 규모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이어 내년에도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현재 북가자동에 건립 추진 중인 산후조리원을 위해 올해 24억 원이 편성된 데 이어 내년에 예산 5억 원이 확충됐습니다. 또 공사비를 부풀려 문제가 불거진 부가형 과성교 건설을 위해 서대문구가 구비 7억 5천만 원을 편성했고, 곧 새로운 업체가 설계 용역을 맡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한국 대중가요 100년의 역사를 담은 전시회가 송파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기 힘든 음반사의 인수에 광고하며 세계 음악 시장을 뒤흔든 K-팝의 자취까지 한국 대중음악사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태윤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통 성악곡 모음집과 지금은 생소한 숫자 악보, 세월을 머금고 노랗게 빛바랜 노래책들이 진열대를 채웠습니다. 1960년대 한국 최초의 댄스 가수 고 이금희의 무대 의상이 화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세계 음악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한국 가요사에 한 획을 더한 K-팝의 자취도 눈길을 끕니다. 이런 음악책도 귀중한 사료가 되고 또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신선했어요. 이 남진, 나훈아, 이미자 이런 저희 엄마나 아버지를 여기 한번 오셔갖고 보면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겠다라는 생각. 광복 이전부터 현대까지 시대를 풍미했던 노래도 들어보고 잡지와 음반사의 인쇄 광고도 보며 추억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전시관 한편에는 추억의 음악다방 1일 DJ가 될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됐습니다. 노래책, 시대를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한국 대중음악사 100년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4월 문을 연 송파책박물관의 첫 기획 특별 전시회. 송파구는 지난 2016년부터 6차례에 걸쳐 200여 점의 관련 유물을 수집하고 전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악보와 노래만 담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현대의 노래책을 토대로 한국 대중음악 100년사를 소개하고 이제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여기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동안 쉽게 접하지 못했던 한국 대중가요 100년의 모습은 내년 3월 말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12월 27일) 오전 9시 기준 21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현황입니다. 먼저 광진구 갑선거구입니다. 지난 8대 9대 서울시의원을 지낸 문종철 예비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전지명 예비 후보입니다. 현재 칼빈대 학교 부총장을 맡고 있고요. 전 자유한국당 광진구 갑을 당협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민선 4기 광진구청장을 역임한 정송각 예비 후보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광진갑 당협위원장입니다. 광진구 을선거구입니다.
김상진 예비후보 52세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입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33대 34대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광진구 을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중랑구 갑선거구입니다. 강상만 예비후보 48세 변호사입니다. 현재 서울시 중랑마을 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장환석 예비후보 59세 정당인이고요. 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선임 행정관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중랑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시연 예비후보도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경력을 갖고 있는 민병록 예비후보 이번에 다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성치화 예비후보 28세 정당인입니다. 현재 청년민중당 집행위원장입니다. 중랑구 을선거구입니다. 33세 정당인 이소영 예비후보입니다. 현재 민중당 중랑지역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부쩍 차가워진 날씨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 비 예보가 있습니다. 2019년 마지막 주말입니다. 편안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